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점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매매 복귀부터 먼저 볼게요.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주들이 다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HLB 분명히 이제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발표일을 뭔가 좀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면 트레이딩을 해 보겠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홀딩 같은 경우는 모 아니면 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고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피해 보신 분들이 없어야 되고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엄청난 또 상승세를 불러왔는데 앞으로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 잠깐 말씀드리면서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제가 신규 상장주 ICTK와 KB 제28호 스펙이 있었는데요. ICTK가 멋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9시 2분에 이렇게 좀 엔트를 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ICTK 요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절 전에 정리를 했고요. ICTK라는 종목이 가장 좀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공략을 해가지고 팔아주고요. 다시 공략해가지고 또 5% 이상 또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가 짧게 손절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았거든요. 요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쭉 올랐어요. 한 20%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해주고 눌림에서 또 잡고 또 챙겨주고 이제 요 구간에서 담았다가 밀려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등 줄 때 땡큐 하면서 짧게 손절 다 털어냈습니다. 털어내고요. 그 이후에는 3분봉으로 지뢰 시그널 뜨고 암흑기를 한 두 차례 정도 거치죠. 보시면 한 차례, 두 차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과정에서 베팅을 했는데 요 종목이 빠르게 이런 식으로 시세를 이어나가지 않고 제 평단을 건드리려는 그리고 차트상의 의미 있는 자리를 좀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갈 자리에서 가지 못했고 요 구간에서 갈 자리에서 가지 못했고 특히 요 자리에서 완벽하게 앞전에서도 지지를 받았던 그런 자리들이 깨지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도 20% 넘게 빠졌네요. 마지막에는 좀 올라왔지만 저는 이렇게만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5% 가까이 빠졌는데요. 일단은 흐름을 봐야죠. 개파락 출발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요날 첫날 종가를 좀 말아 올리는 돌파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계속해서 좀 관심있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 복귀는 그래서 금요일날에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HLB 쪽은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신규 상장주에 이어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K푸드 열풍 해가지고 불닭볶음면 역대급 실적 나오면서 40만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가 프리미엄을 어떻게 받고 또 출발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략을 빠르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후발주들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과 이제 SND라는 종목은 불닭볶음면 소스예요. 여기서부터 또 급등을 했네요. 실적도 상당히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고평가라고 할 수 없어요. 밸류상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S&D입니다. 삼양식품의 움직임과 함께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대부분 조정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는 사실 계속해서 지뢰 시그널이 연이어 뜨고 있고요. 결국에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뢰 시그널이 뜬 가격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봉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직전 고점에서 돌파 흐름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아가면서 미끄러질지 그런 흐름에 따라 반도체 우리나라도 잘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는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지만 이거 건전한 조정으로 지금 볼 수 있겠고 엔비디아가 빠져서 또 빠질지 아니면 그래도 움직일지 지켜봐야죠. 제가 이제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또 최근에 제가 다 매매를 했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캠트로닉스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조정 5일선 살아있고 또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맥점입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Y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차례 더 금요일날 시세를 바로 주기보다는 조정을 받기를 좀 바랬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엔 달려야 돼요. 이 종목은 어제 이제 카운터어택 강의가 있었고요. 카운터어택을 수강하시면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조정받기 좋은 날인지 아니면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급등하기 좋은 날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강의가 이제 바로
카운터텍 강입니다. YC 같은 경우는 갈 종목이라면 여기서 사실 상한가 가도 됩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이제 생긴 자리인데, 문제는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이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못 가면 그거는 또 안 좋은 거겠죠. 반대로 또 조정받기 좋은 자리인데 뭔가 강하게 간다거나 그런 종목들은 또 반대로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YC는 이렇게 음봉 흐름 좀 잡아먹으면서 멋진 시세가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5일선 잘 지키는지 그냥 꺼지면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코, 선익 같은 경우에는 생명선에서 한번 흐름을 좀 지켜보고요. 성호전자도 요 자리에서 5일선 딛고 5일선 벗어나지 않고 가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이겠고,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구간대를 한번 양봉으로 치는지를 봐야 되겠고, 인터플렉스 박스권 최근에 말씀드렸고, 네, 일단은 왜 갑자기 제가 이쪽으로 갔죠? 삼양식품과 S&D 다시 식품으로 가서요. 삼양식품, 그 다음에 S&D, 그리고 뭐 빙그레, 우양, 서울식품, 사조시푸드, CJ시푸드 이런 종목들까지도 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조시푸드는 사실 뭐 적당히 또 이렇게 상승을 해도 되고요. 뭐 조정을 좀 받더라도 앞으로 올라올 5일선, 특히 CJ시푸드 같은 경우는 잘 조정받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마저 그 상한가 볼게요. 블레이드 ENT는 마지막에 이제 오후장에 폭발을 했어요. 휴마시스가 블레이드를 인수를 하고,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가 블레이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휴마시스가 경남제약을 인수하는 거죠. 그리고 휴마시스의 최대 주주는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타지오의 최대 주주도 아티스트. 그래서 뭐 기사 속에도 실제로 보시면 판타지오 얘기도 뭐 있습니다. 블레이드 엔터 인수로 관계사인 판타지오와 컨텐츠 제작 협약. 그래서 시간에 등락률 나와 있는 부분 잘 보시면 블레이드 상한가, 그리고 경남제약이 장중에 15 동시효과 때 갭을 띄워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판타지오도 일단 장중에는 움직임이 없었지만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휴마시스가 이제 인수를 한다, 경남제약을 품는다, 시간에서 상한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또 경남제약 그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두 종목이 있거든요. 엔터파트너즈 최대 주주가 경남제약입니다. 시간에서는 2.58% 상승을 했고요. 딥마인드 요것도 과거에는, 지금 근데 차트는 이것도 뭔가 누군가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남제약 헬스케어였나? 뭐 그래요. 그래서 딥마인드라는 종목과 엔터프라이즈까지도 함께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마페인트도 세계 최초 LFP 배터리 전해질 첨가제 기술 개발 성공 관련 특허 부과이라는 뉴스가 11시 10분에,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나오고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페인트가 후발주로서 움직였던 거고, 2차전지 쪽에서 보고 있는 건 사마페인트 상한가를 기록했으니까 이제 보고,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뭐 바닥에서 최근에 한 25%까지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이죠. 이 정도만 보고 있고요. 뭐 그 밖에는 사실 에코프로 대표적인 종목인데 최근에 말씀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암흑기입니다. 차트가 안 좋아요. 심리가 다 죽어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고 암흑기 속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굳이 뭐 볼 필요 없는 차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도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왔는데요.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요 공시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공시를 잘 살펴보면 정거래일 종가 위로 마감하면 무조건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오플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나서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네요. 결국에 이제 금요일장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월요일장은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양식품부터 블레이드, 스카이문스, 사마페인트, S&D, 이오플루 상한가 종목 살펴봤고요. 그 밖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아까 반도체 쪽 봤는데요. 이어서 반도체 쪽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텍, 태성, 성우전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쪽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건전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지면 뭔가 조금 제 기준에서 아쉽습니다. 이것도 이제 갈 종목이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브리지텍이라든지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면 좀 아쉽고, 뭐 이렇게 좀 살려내는 모습이 만들어지는지, 일단 지금 금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한글과 컴퓨터와 브리지텍,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와 브리지텍이 가장 끼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시간에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AI 전력 설비와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뭐 테마 종목이 구리 쪽이잖아요. 이구산업이 6.16% 시간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카운터텍 이번 강의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폭발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차트는 이미 완성형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시간의 특징주이기 때문에 멋지게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한 차례 정도 좀 쉬었다가 뭐 갈지 어쨌든 봐야 돼. KBI 메탈과 함께 이구산업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전기, 카운터텍 관점에서 일단 급등하기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
종목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쪽에서 일진전기, 그 다음에 가온전선, 그리고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입니다. LS 일렉트릭도 뭐 최근에 저도 매매를 했었고 뭐 움직인다면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또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고 5일선을 만약에 벗어나면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게 좋은 모습입니다. 제일 일렉트릭은 아마 21일인가 신주 권리락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차트의 모습은 좋은데 무증 받을 게 아니라면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밖에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끼를 상당히 많이 부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좋은 모습을 그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체크를 해보고요. 대원전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구리 쪽에서 뭐 서원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기준봉을 세웠던 종목이고 전력 관련해서 나노 CMS와 KEC 그리고 코스텍 시스, CD트로닉스는 이제 단일가 지정이 돼서 거래가 될 건데 이런 종목들도 뭐 움직임 있는지 아직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 쪽에서 우지엔엔텍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어지면 참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원전 쪽 우지엔엔텍 일단 이것도 차트는 완성형이에요. 카운터텍 관점에서 상승 제한이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투파워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맥점 라인대가 이렇게 아마 위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이 구간에 이때 한번 실패를 했었고 다시 한번 위로 한번 돌파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수확 과정을 좀 겪고 있는 모습인데 5일선 벗어나면은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되겠고 밑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봐야겠고 이 자리에서 바로 5일선 살리면서 움직이면 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파워, 우진엔텍 그리고 뭐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차례 정도 받아주고 가던가 여전히 살아있네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성파워텍도 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진엔텍, G2파워, 우리기술 뭐 이렇게 우선순위 삼아가지고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품, 한국 화장품 최근에 실적과 함께 시간의 상한가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인데요.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갭을 띄우고 그냥 밑으로 조정만 보였습니다. 그냥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사실 여기서 바로 쏘아줄 수도 있는 이렇게 쏘아줘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인데 앞으로 올라올 5일선의 역할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를 하고요. 본내가 이제 단일가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됐다가 내일부터 정상 거래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상당히 끼를 한번 그리고 요때 굉장히 끼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 자리고 단일가에서 해제가 돼서 움직이는 월요일자 5일선 흐름을 이제 회복을 해서 주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이치환불 같은 경우도 역시 음봉을 먹는지 중요한 게 한국 화장품과 이치환불이 당장 월요일 음봉을 먹는지 아니면 조정이 만들어진다면 5일선을 좀 어떻게 좀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는지 아이패밀리도 건전한 조정이고요. 그 밖에 VT, 뷰티 스킨, 잉글우드,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장이었죠. 이틀 연속 상한가 이후에 요 종목도 5일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강한 힘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보기 전에 현대마린 같은 경우는 5일선 조정을 좀 보였고요. 5일선을 그래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이 꼬리를 잡아 먹히면 아쉬워요. 그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요 음봉을 잡아 먹으면서 결국에 최고 종가로 달려나가는 그런 힘을 보여줄 때는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레드불 시그널과 함께 뭔가 좀 돌파하는 지뢰 시그널 다 먹었어요. 알테오젠,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죠.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요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생명선을 벗어났다가 의지를 보여준 레드불 시그널 포착이 됐습니다. JLK도 역시 레드불 시그널이 나온 종목이에요. 이건 AI 의료 쪽입니다. 그 밖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이 정도 하고 SMCC도 계속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매각 관련해가지고 차트 관심주가 되겠네요. 신재생 쪽에서는 최근에 그린케미칼, 그 다음에 SDN이 뉴스와 함께 잘 나가다가 시간은 빠졌는데요. 건전한 조정을 좀 보이는지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4% 빠졌는데 갈 종목이라면 어떻게든 생명선을 살리면서 또 흐름을 이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텍 강의는 신청하시면 바로 온라인 학습 카페에서 수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이죠. 6월 15일날 기본특강 강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미리 제가 기본특강 공지 올려드릴게요. 기본특강이 정말 중요한데요. 공지 올라오면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